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결단,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압도적 성공 비결, 롬무어 지음, 이진원 옮김, 다산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롬무어, 30살에 불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 롬무어는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빚이 손쓸 수 없이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했다. 이후 그는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며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롬무어는 수많은 백만장자와 기업가들을 만나오며 비슷한 조건에서도 결국 남다른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공했지만 남다른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최신간 결단을 통해 자수성가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단력의 비밀에 대해 밝히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전 세계 500명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행동 습관의 비밀에 대해 명쾌하게 밝힌 이 책은 순식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지금껏 출간된 롬무어의 저서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한 그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롬무어의 전작 레버리지와 머니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5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서문. 더 빠르고 훌륭하고 원대하게 결단하라. 당신은 현재 어떤 시기이건 나이이건 혹은 경험과 지혜를 갖추고 있건 당신을 으슥하게 만들어줄 좋은 결정과 초라하게 만들 나쁜 결정을 모두 내릴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더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걸 배웠다. 당신이 사업이나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이건 공부를 하며 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건 혹은 우연히 이 책을 산 사람이건 나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결단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다.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꾸물거림과 압박감을 추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익혀두면 당신의 삶에 몹시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 책이 더 나은 건강과 부와 행복과 결단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결단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다. 언론인이며 미국 대통령 홍보비서관이었던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찰스 슈와브를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를 연구한 끝에 그들에게 결단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힐은 1937년에 쓴 고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100만 달러를 한참 넘는 재산을 축적한 수백 명의 부자를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가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빠르고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리고 필요할 때는 천천히 결정을 바꾼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다. 세상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선지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정을 내려도 아주 천천히 내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을 빨리 그리고 자주 바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상관없다. 더 빠르고 훌륭하고 원대하고 힘든 결정에 능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고 기업가들을 만나며 빠른 결단을 이끄는 법칙을 찾아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놀라운 결단의 법칙을 이번 책에서 모두 밝히려 한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했는가?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 3장. 세상에 나쁜 결정은 없다. 이루기 전까지 한 척 가지 말라.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속여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것도 속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뭔가가 될 수 있기 전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뭔가를 하기 전에 그걸 갖거나 이기거나 끝내는 모습을 상상해 봐야 한다. 그런데 속이다니. 그럴 필요가 없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속이는 게 꺼림칙할 것이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걸 이루기 전에 당신은 망할 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기술과 결과를 얻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 균형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속여라를 원하는 것을 볼 때까지 속이지 말라로 바꿔야 가장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뛰어난 운동선수, 배우,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단연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꿈꿔왔다. 이것은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자력을 일으킨다. 머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식으로 원하는 것을 볼 때까지 속이지 말라는 사고방식에 빠져라. 당신은 보는 것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다. 헤어진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본 적 없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의 사람 때문에 그와 완전히 딴판인 사람과 사귀어 본 적은 없는가? 덜 바쁘게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삶이 지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지 묻고 싶다. 반대로 계속해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완전히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된 적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 마지막 두 가지 경우가 내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다. 내 삶은 바빴다가 지루해지기를 반복한다. 너무 바쁠 때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원하지만 너무 지루할 때는 다시 바쁘게 살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내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얻는다. 비결이 궁금하다면 이 장에 답이 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하라.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시각화하라. 그런 다음에 당신이 항상 그것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듯이 가고 싶은 곳과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원하는 것을 볼 때까지 속이지 말라. 연습하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어떤 큰 결정이라도 그것의 중요성을 낮추고 그것에 영원히 집착하지 않기 위해선 간단한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끼리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한 번에 한 입씩 먹을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큰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큰 목표를 세워야 하지만 그 목표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큰 목표를 정한 뒤 내버려 둬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 도토리가 자라서 참나무가 된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것이다. 큰 결정은 마음으로 하되 작은 결정은 머리로 하라. 책 한 권을 쓰기는 힘들지만 첫 번째 문장을 쓰기는 쉽다. 몸무게를 5kg 줄이기는 힘들지만 튀김 대신 샐러드를 먹기는 쉽다. 현재 순간에 신경을 쓰고 그 순간에 몰입한다면 미래는 알아서 잘 풀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향한 걸음에 가속도가 붙는다. 많은 사람이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그들은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토요일 저녁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몽땅 입에 쑤셔 넣는다.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대회에서 열리는 트럭 끌기 경쟁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사람들조차 핏대를 세우면서 오랫동안 낑낑댄 후에야 겨우 트럭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킬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트럭을 끈다. 마치 실패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해서 끈다. 그렇게 조금씩 트럭을 끌다가 약간 가속도가 붙으면 트럭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트럭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복되는 유조선처럼 사실상 멈출 수 없게 된다. 당신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많은 걸 이루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이루기는 쉽다. 큰일일수록 작게 시작하라. 그래야 지금 시작할 수 있다. 할 일의 크기가 클수록 시작하기가 더 힘들다. 그것을 잘게 나눈 뒤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곧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코끼리를 먹어치울 수 있다. 더 적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방법. 1.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대부분의 일들이 걱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없다. 비전과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가치가 높지 않은 일은 뭐든지 그냥 버려야 한다. 사소한 것에 자꾸 목숨을 걸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2.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 것을 파악하기. 모든 걸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타인을 통제할 수도 없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타인이 행동하게 격려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서부터 통제를 멈춰야 한다. 믿음과 달리 통제에는 분명한 역설적 성격이 있다. 어느 정도 장단기 목표를 통제하고 직원편을 들 수 있지만 그들의 목표 도달 방법을 정확히 통제할 수는 없다. 성과의 목표를 정할 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은 간섭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도달 방식을 찾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진다. 3. 싸울 상대를 현명하게 골라라. 당신에게 필요한 싸움을 하라. 뛰어들 수 있는 싸움은 너무 많다. 그런 싸움의 반복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이다. 모두와 싸우는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당신 말을 무시할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옹호하고 타인들이 믿게 만들고 싶은 것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의 시간 대부분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둬라. 생각을 움직여라. 4.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구분하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낭비시키거나
당신을 혼란에 빠뜨린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약화되거나 소진된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 각 결정이나 일이 당신에게 가치, 발전, 성과, 행복, 성취감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투자하라. 내 전작인 머니나 레버리지를 읽어봤다면 당신은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시간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지 낭비나 탕진돼서는 안 된다. 6. 믿기로 했다면 믿어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줬다면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인도하라. 다만 그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할 수 있고 영감을 받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신뢰하는 걸 보여줘라. 이런 행동은 당신과 그들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7. 미세 경영은 하지 말라. 누구도 지시와 간섭과 비판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서는 그들이 직접 해보고 터득할 수 있게 하라. 최선의 가르침은 그들이 배운 걸 직접 시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맡긴 뒤 끊임없이 간섭하면 그들의 사기만 꺾인다. 당신이 감시하고 있을 때 그들이 실수를 할까? 그럴 수 있다. 과거에 당신도 실수한 적이 있는가? 분명 그렇다. 타인의 도움과 힘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들이 동기와 영감을 얻게 되길 바라며 그들은 직접 올린 성과를 통해 당신의 바람에 보답할 것이다. 그들의 시작을 믿었다면 그들이 끝내게 하라. 8. 통제하기 위해 통제권을 줘라. 통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다.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당신은 더 휘둘린다. 통제와 신뢰 사이의 역설을 관리하라.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게 하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은 번창하고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황과 사람을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할수록 그들을 더 멀리 밀어낼 뿐이다. 긴장은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일의 속도를 늦춘다. 통제와 신념 사이의 역설을 관리하고 목표를 세운 뒤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믿고 그들이 계속 알아서 하게 하라. 그들을 곁에서 돕되 방해하지 말아라. 현명하게 싸움을 골라라. 똑똑한 결정을 하는 결정 근육을 키워라. 빠르지만 심사숙고해서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훈련해서 키울 수 있는 근육과 같다. 근육은 거기 존재한다. 연습이 중요하다. 누구도 항상 좋거나 나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연습했고 경험을 쌓아온 분야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능숙하다. 당신은 과거에 좋고 나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 참고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한 직관과 육감은 쌓여간다. 당신은 신뢰와 경험의 영역에서 이미 그렇다는 걸 보여줬다. 당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위대한 모든 일은 당신의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이뤘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이상 그런 자신감을 다른 영역으로 전파하고 당신의 직관을 꿈을 대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영역으로 옮겨서 발휘할 수 있다. 다음은 결정 근육을 키우도록 돕는 7가지 행동이다. 1.
천천히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라. 고대 무소리는 땅에 구멍을 파서 뛰어들어갔다 나오면서 다리 근육과 점프 능력을 키웠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구멍을 조금씩 더 깊이 파내려갔다.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 그들의 근육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어 그들은 여벌의 티셔츠를 한 벌 더 겹쳐 입었다. 티셔츠 무게는 너무 가벼워서 근육이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근육을 키워나갔다. 당신의 의사결정 근육도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 더 큰 결정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조만간 눈치채지 못한 채 더 큰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있을 것이다. 2.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라. 가끔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할 때가 있다. 특히 당신의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 어려운 순간에 지원, 지침, 멘토십을 구하는 건 당신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중대한 결정에 앞서 당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와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조언을 구하라. 부담 없이 그 결정이 옳다고 믿어라. 이 방법은 종종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쉬운 길이다. 3. 필요한 모든 조사를 끝낼 시간을 정하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으로 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에 조사의 70%에서 80%를 하고 검토를 끝낼 수 있다. 결정에 100% 전념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배후 작업을 끝낼 시간을 직접 정하라. 이어 시간에 맞춰 결정하라. 이렇게 하면 경험이 쌓인다. 다음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결정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다. 4. 경험의 은행을 채워라. 사실을 기초로 결정을 검토하라. 나중에 결정을 되짚어 보면서 효과가 있었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경험의 은행을 채워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뻔히 보이는 교훈을 계속해서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중에 결정을 검토할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다른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더 분명하면서도 균형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른다. 5. 모두로부터 배워라. 더 많이 배우고 덜 이야기하라. 나폴레온 힐은 간절히 생각하라. 그러면 부를 얻을 것이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눈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다물고 있어라.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일은 거의 못한다. 듣기보다 말한다면 유용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질투심 때문에 당신을 속이는 데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누설하게 된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 의도를 말하되 먼저 그것을 보여줘라. 6. 결정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포용하라. 잘못이 당신을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코카콜라는 본래 의약품으로 기획된 제품이었다. 포스트잇 노트는 실패한 접착제였고 페니실린을 만든 곰팡이는 더러운 페트리 접시에서 우연히 배양됐다. 튜닝이 안 된 기타로 거의 모든 헤비메탈 연주가 가능하다. 모든 결정을 테스트로 간주하면 참신하면서도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7.
계속해서 결정하라. 결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좋거나 나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정 즉시 또 다른 결정을 덧붙여야 한다. 결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겸손함과 오만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좋은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결정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나쁜 결정을 내렸으니 결정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고 모든 결정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개선될수록 당신은 위대한 문제 해결사가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위대한 의사결정자이자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다. 리더의 가장 위대한 장점 중 하나는 다른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리더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잘 알게 되겠지만 문제 해결사는 세상을 지배한다. 의사결정은 훈련을 통해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근육이다. 좋건 나쁘건 모든 결정으로부터 배우면 더 빠르고 더 잘 결정하게 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자신감을 얻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인지한 실수를 포용하면서 계속해서 결정을 수정하라. 그렇게 내린 결정이 다음 포스트잇 노트나 페니실린이 될 수도 있다. 4장.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결정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결단력은 모든 성공의 단초이자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결단력을 가질 수 있다. 가부만 확실히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도 가끔 용납된다. 기다리기로 한 결정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모두 결정이기 때문이다. 항상 개선되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기술은 다음의 단 4가지 선택 중에서 효과적으로 고르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1. 선택 A 2. 선택 B 3. 선택 A 더하기 B 4. A나 B를 모두 선택하지 않음. 단순화하자. 결단력은 당신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하고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해주는 능력을 선사한다. 결단은 축적 가능한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며 용기 있게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성공을 향한 행동에 불을 붙여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